다음 키워드는 국무부 차관보 급합니다. 미국이 과거의 한일 갈등 때에도 이 물밑 중재에 나섰었는데 지금 미국의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가 17일에 한국을 방문한다고 하죠. 예, 미국 차관보의 한국 방문 소식이 상당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어저께 국무부가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 데이비드 스틸웰 신임 차관보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 스틸웰 이 차관보는 미국 하원, 상원에서 인사 인준이 된 지 며칠 되지 않습니다. 새로 취임을 한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취임하자마자 지금 세계의 골칫거리로 되어 있는 한국과 일본의 이 무역 전쟁의 현장에 직접 온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동안에 이 미국 국무부의 이 아시아 담당 최고위청 실무선에서는 최고위청이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입니다. 저 자리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계속 비어 있었어요. 오바마 대통령 때 임명한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 오자마자 그만뒀어요. 러셀이라는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공백이 되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늦게 지명을 했고 또 인준 과정에서 8개월이나 걸리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지난 5월 말에 6월 말에 인준을 되기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오자마자 인준하자마자 저 헤드쿼터를 맡자마자 보니까 한일 간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이제 이런 상황인데 마침 첫 방문지로 한국과 일본 등을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이번 방문은 한국과 일본만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 4개국을 방문해서 국무부 아태 담당 차관보로서의 전체적인 업무 상황 파악 또 대중국 전략 이런 거를 짜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미국 입장에서 일본과 한국이 벌어짐으로 해서 경제 전쟁을 함으로 해서 가장 크게 당황하고 있는 것이 사실 미국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크게 이득 보는 것은 중국이고요. 한미일 이 공조를 통해서 미국의 아시아에서 전략적 이 가치를 달성을 할 수가 있는데 한국과 일본이 삐걱거리는 이 대목에 대해서는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정신대 협정을 맺었던 것도 사실은 미국이 강력히 뒤에서 촉구를 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국과 일본이 갈라지게 되면 우선 경제적으로는 일본의 소재 부품이 부족해서 한국이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면 그 생산 감소분이 미국 그 전자업체 애플이나 퀄컴 같은 데에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대중국 견제에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 일본이 한국 수출을 규제를 하면서 한국으로 에칭가스가 나가면 황화수소가 나가면 그것이 북한으로 간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일 갈등은 곧 한미일 군사동맹의 붕괴로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 스틸웰 국무부 차관보의 방문이 매우 주목을 끄는데요. 이 양반은 하와이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한국 사람들하고 많이 써서 한국말을 상당히 잘해요. 우리나라 용산, 평택 이런 데도 와서 오래 근무를 하고 있었고 공군사관학교 출신으로서 파일럿이기도 하고 미국 군부 내에서는 한국말과 일본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지금 해리슨 미국 국무부 미국 국무부의 우리 한국 대사, 우리나라 주한 대사 해리슨 전 장군이죠. 해리슨 대사와 그 밑에서 군 복무 시절에 같이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스틸웰 국무부 차관보에 이 일본과 한국 전쟁 중재가 매우 주목되는 순간입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